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풀카치 펌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찰 간부 시험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다음에 영장주의 차례대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신체의 자유 파트 중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연좌제 금지 원칙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연좌제 금지 원칙은 이렇게 별도 독자 문제로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 간부 또 비상계획관에서 별도의 독자적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결론은 연좌제에 위반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 아닌 결론, 합헌이라는 결론을 추정하시면 되는데 이 표현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한번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은 헌법 13조, 제1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죠. 누구든지 뭐예요? 어떤 거? 자기 책임에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헌법에서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 받지 않는다. 를 금지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연좌제,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연좌제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친족의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민법상 친족만 의미한다. 따라서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친족이 아닌 그 밖의 타인에 관한 문제는 연좌제 금지 원칙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칙으로 검토하냐면 그냥 책임 원칙으로 검토한다. 이것도 최근에 비상계획관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친족과 관련된 행위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좌제로 검토하지만 타인의 행위로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연좌제가 아니라 책임 원칙을 검토한다. 사실 연좌제 금지나 책임 원칙이나 모두 자기 책임 원칙에서 도출되는 원칙들이기는 합니다. 내가 한 행위만 책임지고 내가 하지 않은 행위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자기 책임 원칙, 법치주의에서 나오고 있죠. 이 법치에서 나온 자기 책임 원칙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연좌제는 연좌제의 친족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타인의 행위 부분은 책임 원칙으로 검토한다. 조금 카테고리가 나눠진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친족과 내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친족과 본인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관련성이 있다면 불이익 주는 거 가능하다 아니다? 불이익 주는 것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친족과 본인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지식 정리하고 한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원정출산자라고 하고 있죠? 원정출산자가 국적 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병역 의무, 군대를 갔다 와야만 하는 것이 국적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연자제 금지 원칙의 규율 대상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국적법 규정 어때요?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미 알고 있죠? 결론 뭡니까? 합헌입니다. 원정 출산자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두 가지 제재가 따라갑니다. 왜?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영주 목적 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따라가고 있고 결론 합헌입니다. 헌법상 연자제 금지 원칙이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연자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적법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연자제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연자제 금지 원칙의 규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사실은 해외에 가서 자기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 해외에 가서 자기를 낳았는데 결국 그걸로 자기가 불리해졌다라는 주장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신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봤지만 헌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국적법에서 정해지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연자제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두 번째. 공수처법이죠. 공수처법에 보면 그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이 1번인지 2번인지 볼까요? 아무런 가족이 관련성도 잘못도 없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족 스스로가 뭔가 백을 받는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본인의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가족 역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것을 범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헌법상 연자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데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규율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특정 관계에 있는 친척 등등 이런 사람의 학교장, 이거 못하네요. 학교장 임면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입니다. 자, 이사장이 A,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B입니다. B와 A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B를 금지합니까? 아니죠. 이건 그 관계가 배우자, 직계 가족이라는 인적관계 특성상 예상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일체성,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 연자제의 내용인데
관련성이 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자재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 2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지문은 요거 하나고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표현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변호사법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무한연대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사원에게 또 퇴사 후 2년 내에도 동일한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한 구성원 변호사는요. 그 법무법인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왜?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왔고 퇴사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2년간은 연대 책임을 져서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이 있고 저 같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둘의 관계가 친척 관계인가요? 아니죠. 전혀 친척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연자재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친척도 아닌데 웬 연자재라는 것입니다. 친족의 행위일 때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타인이면 연자재는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 책임 원칙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자재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문은 다 받고 이 표현 관련해서 누가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 이 내용을 좀 잘 메모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연자재 금지 원칙은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연자재 금지 원칙의 개념인데요. 이건 친족의 행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다. 타인 문제는 빠진다. 일단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연자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친족과 본인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이익을 줄 때 바로 이 경우에만 뭐가 된다? 연자재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또는 이 원칙의 규율 대상이다. 또는 연자재에 위배된다. 또는 연자재에 해당한다. 이건요, 모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도 죄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부모가 잘못으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온 집안을 몰수시켜라! 재산은 몰수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이익을 줬을 때를 금지하는 원칙이고 이때는 적용된다, 규율 대상이다, 위반된다, 해당한다 라고 표현하고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반면 관련성이 있어서 즉 유착하거나 유착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내 죄도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라면 결론 뭐다? 합헌이라는 겁니다. 합헌이고 연자재 규율 대상이라거나 연자재에 해당된다거나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번, 2번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돌아와서 보면 연자재 규율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이것도 연자재의 규율 대상이 된다. 위헌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러나 이건 유착 가능성을 있어서 제약하는 것이니까 연자재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니까 맞는 지문.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타인 문제니까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연자재 금지 원칙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질문이 많았던 파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족인지 타인인지 구분하시고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적용 대상이 된다, 교율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이 곧 위헌이라는 취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풀카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너무 잘 보고 있고요. 갈수록 정리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